3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31번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정답은 2번이죠.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면책된 경우. 요게 상법 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나오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진 경우에 이제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기 또 상법 736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보험금액의 지급 책임이 면책된 때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했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659조 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계약자 고의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보험자가 면책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가 없게 된다.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자, 1번.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이미 해지한 경우. 이게 여기 있는 649조죠. 3번.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면책된 경우. 이게 방금 한 659조의 1항 아닙니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만 예외입니다. 4번.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651조. 여기 있죠. 32번 가겠습니다.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연성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우연성이 인정되므로 우발적 사고입니다. 우발적 사고. 1번. 상해보험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험사고로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죠. 3번. 피보험자가 농작업 중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뇌졸중 이런 거는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는 질병보험에서 담보합니다. 질병보험. 4번. 사고의 급격성, 외래성 및 사고와 신체 손상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당연히 돈 받을 사람이 부담해야죠. 33번. 임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거는 옳은 것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맞죠? 요거 말고도 상해보험은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요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또한 다수의 보험 수익자 중에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항, 상법 제732조의 2항도 준용이 됩니다. 1번. 도덕적 위험, 보험의 도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을 요한다.
아니죠. 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익, 즉 피보험 이익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표현이고요. 3번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자 대위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다. 이 해설을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상해보험의 계약의 경우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린 표현이고 4번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것도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는 임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문제 이런 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34번 보험금 반환 또는 보험료 반환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타인인 때에는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그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해설에도 보시면 여기 무효죠.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요거는 상법 648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상법 649조 1항과 3항을 보시면 됩니다. 3번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맞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35번이네요. 보험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 무효, 취소,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계약 관계 종료 사유 중 장래에 대해서만 뭐라고 했습니까? 장래에 대해서만 장래효네요. 장래효. 장래효가 있는 거는 해지죠. 해지만이 장래효가 있죠.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정답은 마와 바. 따라서 4번이죠. 위험 변경 증가로 인한 보험계약관계의 종료,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중대 사유로 인한 보험계약관계의 종료. 이런 건 다 해지죠. 해지. 따라서 장래효가 있고 1번 손해보험에서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요거는 무효죠. 무효사유고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라는 사망보험. 요것도 무효죠. 무효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애시당초에. 그 다음에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관계의 종료. 요거는 취소죠. 취소는 처음에는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특정 시점에 취소를 하게 되면 최초로 돌아가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최초로 돌아가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장래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계약 성립일로부터 2월이 경과 시까지 미납한 경우 요거는 해제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험회사가 자신의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다시 보험에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제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정답은 이거 4번이죠. 재보험자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 전환 주식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죠. 출자 전환 주식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1번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 계약에 준용된다. 그렇죠. 이거는 상법 726조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그렇죠. 3번 재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로써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간습이다.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37번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책임보험에서 배상 청구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을 하면 배상 청구의 원인인 사고가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 청구 기준 약관은 유효하다. 유효합니다, 이거. 2번 책임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개의 책임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상법 725조의 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번 보험사고에 관한 학설 중 손해사고설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해 책임지는 원인사고를 보험사고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통지를 발송해야죠.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4번 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므로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한 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그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상법 720조 1항에 나와 있잖아요. 1항에. 따라서 틀린 표현입니다. 38번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이 약관상 지급 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전적으로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병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법정 이율이 아닌 민사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맞고. 2번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채무 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는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맞죠?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연대 채무가 뭐냐? 연대 채무는 이제 둘 이상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전부를 변제할 의무를 가집니다. 뭐 분할해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채권 전부를 각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게 연대채무입니다. 이 연대채무와 관련해서 이제 대응하는 것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연대채무와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는 것은 각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기초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예를 들어서 한 채무자는 계약상의 책임이 있고 또 다른 채무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의 기초가 다르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아까도 여기 얘기했듯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됩니다. 39번. 상해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보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치료비 보험으로 구성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자 대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아니죠. 이 상법 제729조에 따르면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상해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그렇죠. 3번. 치료비 보험은 실손보장형 보험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중복보험의 원리를 준용한다. 그렇죠. 실손보장형 보험이니까. 4번.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치료비 보험 계약은 유효이다. 우리가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요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치료비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요거는 그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이 아니니까. 4번. 약관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관 대출. 이제 보험금이 이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 적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적립된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건데 정답은 3번. 약관 대출금은 보험자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성급에 해당한다. 그렇죠. 성급에 해당합니다. 1번. 상법 명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해지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상법 명문 규정에 의한 게 아니고 약관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약관 대출은 2번. 약관 대출 계약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독립한 별개의 계약이다. 아닙니다. 이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4번. 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 등 약관상 지급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출 원리금을 상계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특수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아닙니다, 이거. 이 해설에도 보시면 성급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계하는 성격이 다르고 소비대차 계약도 아닙니다. 소비대차도 아니다.